안녕하십니까? 폴리의 페이스 오프. 네. 혹시 오래 기다리셨나요? 네. 이번에는 팀장 편으로 해서 회사에서 성공하기, 회사에서 급여를 올려서 돈을 많이 벌기, 뭐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신입사원 편을 한번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팀장 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회사에서 진짜 뭐 요즘에 투자 저도 해봤죠. 네, 뭐 투자로 해서 돈 버시는 분들, 주식으로 해서 돈 버시는 분들, 부동산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진짜 돈 버는 방법이 많지만 유일하게 위험수당이 안 붙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면 그런 위험한 그런 자산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게 그것도 또 직장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사실은 매일같이 사표를 안고 살지만 사실은 그래도 사업가 사업가보다는 마음이 편안한 직업이죠. 저도 3년 정도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외로웠고 정말 단 하루도 아프지도 못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어쨌든 서두는 좀 자르고 바로 팀장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팀장이세요? 아니면은 팀장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팀장이 됐는데 약간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미 팀장이 되셔서 팀장을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팀장이 너무 되고 싶은데 난 왜 팀장이 못 될까 하고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이 되고 싶은데 내가 팀장이 계속 진급에서 떨어지고 못 된다. 그럴 때는 조금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회사에서 본인을 판단하는 그런 눈높이와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는 눈높이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년 말에 직원들 상대로 상담도 많이 해봤고 그들의 애환이나 원망,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봤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또 회사 입장에서 또는 선배 입장에서 상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느끼는, 저는 이제 가까이서 좀 지켜보는 친구 위주로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친구의 능력치, 그리고 그가 1년 동안 엄청 노력하고 엄청 애쓰고 본인 스스로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부족한 모습이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돌려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저는 스스로 이게 만약에 첫 해에 그랬다 하면은 또 첫 상담을 뭐 여러 번 이어갈 때도 있죠. 꽤 많이 물어보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조심 돌려서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 친구가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 사실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그냥 한 두 굴레 속에 갇힌 것처럼 쳇바퀴 도는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정확히 현실 직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만약에 저한테만 물어봤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똑같은 답을 얻는다고 하면 정말 자신을 딱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원들이나 같이 있는 팀원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팀장이 됐을 때 우리 팀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다. 저는 팀장들 뽑을 때 굉장히 공정한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팀장을 해봤을 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고 타부사와의 조율, 그리고 그 회사 측과 직원 측 그 사이에서 겪는 고통도 엄청 컸거니와 그것을 잘 조율하지 못했을 때 팀이 어긋나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그 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질문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대신 저는 팀장이 될 만한 직원 상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팀원이 만약 5명이다 그럼 5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친구를 나이에 불문 없이 팀장을 시켰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 친구가 그냥 팀장을 지금 뭐 사실 다급해서 팀장직을 좀 이렇게 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팀 분위기가 좀 와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은 일도 일이지만, 일도 물론 잘해야 되고 팀원들을 이끌 수 있어도 되지만 정말 소통, 위아래 간의 소통, 그
그 다음에 팀장들, 그 타부서와의 소통, 직원들 간의 소통, 그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직급했다고 팀 일끈다고 나이가 많다고 팀장 시키는 거 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 팀장도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저희 회사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자신이 그 부분을 좀 발전을 시켰을 때 팀장직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팀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팀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팀장은 일단 약간의 급여가 인상이 되겠죠. 그만큼 뭐를 얻을까요? 선망, 존경심? 아니요. 병을 얻습니다. 네. 그만큼 힘든 자리예요. 정말 약값이 더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요. 어깨도 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를 얻었었고요. 네, 정말 그 책임감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냐, 그리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역할을 좀 해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물론 팀장 놀고 다 직원들 막 부려먹고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그런 팀장이라면 월급만 올라가겠죠. 하지만 거기서 아마 멈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체력 관리가 되게 우선시되고 자신을 되게 위해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되게 뒤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한 명 한 명 모든 컨펌을 다 해야 되고 실수가 없게끔 관리를 해야 되며 그 타부서, 그러니까 뭐 개발팀, 디자인팀, 물류팀, 관리팀, 뭐 영업팀 있다고 하면 저는 영업팀이니까 영업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 영업팀이 빨리빨리 뭐 일을 일으켜서 매출을 일으켜서 할 때 모든 팀들이 보조를 이뤄야 되잖아요. 새 물건이 들어올 때 QC라든지 그런 뭐 불량이 났을 때 그 빨리 AS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 팀장이 인격적으로 별로고 그거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타부서의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의 힘듦도 꽤 크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서로 부서를 좀 존경하고 아우르고 대화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되게 곤란한 일을 겪게 되고 굉장히 힘듦을 겪게 됩니다. 팀원들 중에서는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못하는 친구들과 잘하는 친구들을 같이 어떻게 끌고 가냐도 팀장의 굉장한 좀 능력이거든요. 제가 이번 편을 끝나고 저번 신입사원 편에서와 똑같이 팀장이 읽어야 될 책들을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해드리려다가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책 소개는 따로 해드릴 건데요. 저는 그때 갑자기 좀 팀장을 맡게 됐었어요. 왜냐면은 위에 제 뒤에 과장님, 부장님이 계셨는데 저는 똑같은 과장이었고요. 그때는 과장님이 먼저 나가셔서 이제 차장이 된 상태에서 위에 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항상 의지하고 엄청난 의지를 했죠.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 어마어마하게 의지를 해서 정말 저는 제 일만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부장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갑자기 나가시는 바람에 졸지에 팀장이 됐고 팀원들이 너무 부족해서 새 팀원들을 뽑았고 회사에서는 크게 여력이 안 돼서 거의 신입사원으로만 꾸려주셨어요. 경력도 있었지만 이쪽에서 일해보지 않은 또 경력 직원이 와서 제가 그 4명이었나? 네, 갑자기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 4명을 끌고 팀장을 맡는데 그때 온 병이 다 걸려버린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왜냐면 팀원들도 성격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즐거운 생활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컨펌을 그러니까 제 일은 제 일대로 다 해야 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되고 상품 개발에 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하나 컨펌을 다 해줘야 돼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또 그들을 야단칠 수는 없잖아요. 신입을 회사에서 이렇게 정책된 일이었기 때문에 잠시만 끊었다 갈게요.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을 끌고 가는데 자리를 잡는 데는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들을 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뭐 원망하거나 채찍질을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제가 처음에 한번 팀장이 돼서 겪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 이미 20년 차였었어요.
타 회사에서 한 10년,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10년 정도 이미 이쪽 계통에서 20년 차 됐으니까 신입사원이 제가 저번에 그 엉망진창 어리버리 신입사원 제 시절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에 이제 몰두하고 있었지 그때 뭐 그 시간을 기억할 뭐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직원을 이제 가리키는데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게 가르쳤는데 엉뚱한 일을 해오고 이해를 했다고 하면서 이해를 못하고 너무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가 바본가? 무슨 왜 못 알아듣지? 일머리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부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좀 여유가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겨서 은공방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 그 전에 목공예도 배우고 은공방도 다니고 혹시나 모를 제 미래를 대비할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항상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은공방을 배웠는데 제가 읍내에서 반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두뇌가 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착오였고 오산이었던 게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데 방금 한 말을 돌아서면 까먹고 그럼 또 물어봐야 되는 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시키셨더라? 또 가르쳐 주셨어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또 돌아서서 하다 보면 까먹고 거기를 이제 매 일주일에 뭐 2번이든 가든 한 번이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 때마다 완전히 세팅이 새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했었거든요. 갑자기 그 친구를 가리키는데 갑자기 저 생각이 떠오르는 거. 맞다. 나도 원래 신입사원 때 그랬지. 나 지금 공예하는 데서 정말 나 어리버리 다시 신입사원으로 돌아와서 맨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바보지. 이 친구도 똑같이 정신이 없고 입력하는데 이전에 그런 학생 생활이나 다른 데서 생활이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입력 노하우가 달라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데 내가 왜 오해를 하고 있지? 이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야겠다. 그때부터 좀 저 자신도 달라졌고 이 친구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되면서 그 친구는 정말 빠르게 성장했고 저를 너무 도와주는 큰 힘이 된 그런 그런 직원이 됐거든요. 나중엔 정말 뭐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직원이 됐었는데 초반에 그런 경험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만약에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눈높이에서 좀 가르쳐주고 충분히 이해를 빨리 시켜야지 그 친구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 팀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팀장은 중간관리자라고도 하죠. 저는 이사 돼서도 계속 중간관리자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그게 디자인이라는 잡지 회사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디자인을 제가 영업이지만 디자인을 배우고 싶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중간관리자라는 걸로 프로그램을 돌렸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락을 받고 매년 제가 3년 정도 이제 그 중간관리자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다녔었어요. 왜냐면 나도 배워야 됐고 그 우리 회사 중간관리자를 빨리 키워야 내가 좀 손을 덜겠구나. 약간 회사에서 중간관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키우는 게 얼마나 회사에서 큰 역할인지 그들이 스스로 자라서 제 역할을 해주는 게 얼마나 회사에 보탬이 되는지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뭐 중간관리자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신입사원이나 대리급들이 그들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에서 표본이 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팀장이 매일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직원들도 같이 우울해요. 왜냐면 회사의 미래를 보고 비전을 봐야 되는데 맨날 팀장이 욕을 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욕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위에 한 판 붓고 와가지고 진짜 나 못해먹겠다. 야 오늘 술이나 한잔 하자 뭐라든가 아니면 얘네 진짜 스트레스 쌓인다. 뭐 빙고나 한번 해가지고 뭐 저기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을까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맨날 그냥 입만 열면 불판 그러면 직원들이 무슨 생각해서 이 회사에서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저 팀장처럼 이 회사의 미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닐 수 있게 유머도 좀 가끔 섞어가면서 그들하고 어떻게 잘 어울릴까 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도 팀장의 몫입니다. 직장 그 위에 상사들이 미리 물어보지 않아도 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미리 보고해 주는 것도
팀장의 역할입니다. 팀장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말 돈도 없지만 병도 얻어요. 그거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기의 병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요. 집에서 정말 자기 관리라든가 정신적인 수양이라던가 아니면은 따로 취미를 가져서 친구들과 확 푼다던가, 이거는 정말 정말 팀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관리는 정말 필수입니다. 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팀장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예전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직원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그때그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틀린 점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팀장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회사의 규모가 좀 작거나 중소기업일 경우, 아니면은 또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일할 직원을 팀장이 같이 면접을 볼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직원을 뽑냐. 물론 그냥 딱 봐도 일을 다 잘할 것 같은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 뽑으면 됩니다. 근데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다 잘하는데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영업을 잘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회사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디자인 디렉터 일도 좀 잘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부족한 거는, 이 회사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혹시 마케팅 쪽이나 이쪽에 좀 자질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영업직을 뽑더라도 영업 마케팅 쪽으로 좀 강한 친구들을 뽑아서 그때 좀 일을, 회사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하는, 그쪽 분야에 좀 잘하는 직원을 뽑아서 나랑 서로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좀 안정되고 관리를 좀 잘하는 직원이 있고, 말을 정말 잘하는 직원이 있고, 기획력이 확 휙휙 돌아가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좀 골고루 뽑아서 인원 배치를 하는 게 모두 다 일을 잘하는 직원보다는 팀이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면접이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시면 팀원들 뽑을 때도 그런 부분 하시면 좋고, 혹시 다 이미 뽑은 후라면은 팀원들 자질을 꼼꼼히 살펴서 한쪽 방향으로 좀 키워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그 멀티가 필요한 회사도 있지만 그냥 놔둬도 멀티처럼 잘하는 친구가 있지만, 처음부터 안 됐던 친구들이 멀티가 되는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잘하는 부분만 키워줘서 팀의 이제 균형을 맞춘다. 네, 그런 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팀장들 간의 소통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팀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길어지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알려드릴게요. 팀원들 간의 소통, 그 다음에 팀장들 간의 원활함, 그 다음에 내가 타부서를 이해하는 데는 어쨌든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때 정말 신입사원이고 이 회사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10개 회사를 거치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밖으로 뛰면서 문 두들기면서 영업도 해봤고요. 무슨 방송국에서도 일을 좀 해봤고요. 기획일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물류에서 물건도 싸봤고요. 관리부에서 전화도 받아봤고요. 정말 쌍욕도 많이 먹어봤죠. 예, 그리고 또 뭐였지? 뭐 사화장도 해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일이 되게 바탕이 돼서 타부서를 이해하는 데는 정말 그게 정말 탁월했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어쨌든 책으로든 뭐로든 영상으로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좀 그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당신이 디자이너라면, 당신이 웹 디자이너라면, 당신이 개발팀이라면 분명히 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면은 잠깐만 끊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디자이너라고 해도 산업 디자인일 거예요. 개발을 한다 해도 산업 디자인 개발을 할 거예요. 안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이 제품들이나 내가 하는 디자인들은 아름답기 위해서 순수미술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디자인은 사람들의 먹히는, 그리고 사람들을 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내 페이지로 끌어들일 수 있고 우리 회사 브랜드를 좋아할 수 있는 만한 디자인과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 개발을 한다면 이 제품이 그냥 멋있게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주고 사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디자인 개발에만 신경을 써보면 시장 조사에도 좀 늦을 수 있고, 영업 마케팅 팀에 약간 끌려갈 수도 있고, 이게 서로 조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하면서 내가 잘 팔고 싶은 물건을 만들고 싶어서 디자인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한 2000년대 원래 그러한 뉘앙스는 있었고 분위기는 있었지만 이게 명확히 정말 모든 사람들은 디자인을 해야 된다. 디자인만이 돈을 벌어줄 것이다라는 2016년도, 17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회사는 완국에서 그걸 좀 더 빨리 깨우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인데 보통 2019년, 2020년에는 디자인 채널 온 세상이 디자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자이너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때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봤던 책도 나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영업부면 디자인 마케팅 책을 읽고 마케팅 디자이너면 영업에 관련된 돈을 버는 책을 읽고 어떻게 영업부들은 돈을 벌고 어떻게 기획을 하나 마케팅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요. 저는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제가 왜 깨달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라는 점에 제가 갑자기 초점을 맞춰요. 왜냐면 제가 TV를 가만히 보고 있고 회사에서 저한테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할 때 아이폰 상세 페이지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되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하물며 디자인과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 회사에 뭐 디자인 인력이나 그런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 나한테 아이폰 페이지처럼 디자인을 하라는 사장님의 지시에 떨어졌을 때 사장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 마음속으로 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했을 때 TV를 보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광고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런 TV에 나오는 광고는 아이폰, 코카콜라 유명한 회사들은 회사 내에서 광고를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을 주고 광고 회사를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맞는 회사를 뽑아서 그 회사랑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얼마나 많은 뭐 해외에서 온 인재들 서울대학교 저 서울대학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해외에서 나온 뭐 디자이너 얼마나 많은 인재가 많겠어요. 어떻게 그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열 받았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TV 광고를 틀어놨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광고쟁이들이 쓴 책을 보자. 그래서 그 책을 막 사모님한테 제가 나중에 이 책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생각의 발산? 아닌데. 반전? 아닌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이렇게 구름을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땅을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시장에서 이런 아이템을 발견하고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거는 정말 혁신적이구나. 그래서 그런 책에 엄청 많이 보면서 제가 영업하는 머리에서 이게 점점 이쪽 디자인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봤었나? 영상을 봤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말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는 항상 회사에서는 벽에 부딪혀요. 말도 안 되는 과제를 내주거나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벽에 부딪히거나 항상 저희는 그 벽을 넘지 못해서 벽을 두들기다가 그 앞에서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봤는데 이 벽을 벽으로 생각하지 말고 얘를 뉘어서 얘를 계속 두드리고 해결책을 찾았을 때는 이 벽이 다리가 되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반대편의 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글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를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결해서 한 다리 건너갈 때마다 정말 쑥쑥 성장하는 저를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친구들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저 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벽을 부딪혔을 때 너무 겁내거나 물러서지 말고 그 벽을 다리로 만들어서 그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좀 추가할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추가를 해드리고요. 책 소개를 다음에 좀 해드리는 걸로 오늘은 그러면 폴리의 페이스 오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리였습니다.